저기 그리고 된 책은 1월 달부터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복사해 준 거지. 1월 달부터는 복사를 못 해요.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복사가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민법 체계도를 먼저 보는데요. 지금 보는 것은 이제 그 민사특별법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은 지금 이제 그 실무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뭘 할 수 있냐면 실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적용 범위를 한번 보시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자, 임대차는요, 민법하고 민법인데요. 그래서 특별법으로서 뭐냐, 상가하고 주택이 있어요. 봐봐요. 민법 임대차는 뭐가 냐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일반법이다 이 말은 먼저 주택이나 또는요, 상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봐.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없죠. 그럼 이제 민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를 먼저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없을 때만 뭐로 본다? 상가 민법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것을 뭐란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매각됨이라든지 잘 봐야 돼. 무조건 보는 것이 매각되면 경매죠, 경매. 경매할 때요, 경매. 경매할 때 뭐냐면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면 이 우선 변제는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플러스 확정 일자고요. 최우선 변제는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그 다음에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고요.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이 다 돼요, 소액.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봐. 지금 여기 그냥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무조건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보면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하고라고요. 1억을 주고요. 월세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주인이 갑자기요, 누구로 바뀌었냐? 5월 1일 날 이렇게 병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병이 뭐라 하냐? 을한테요, 너 나가. 갑자기 5월 1일 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을은 지금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갑하고 계약을 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갑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요, 물권법에서 뭐를 배우냐면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물건이요. 그럼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채권이고요. 채권. 여러분 이건 소유권이잖아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요. 비록 이 사람이 늦게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취득해서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억울하죠? 왜 그런다? 이 사람은 갑하고 10월 1일까지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을이 그러면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갑하고요, 여기 을이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만 원 주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여기서 등기를 하거나 또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 말이에요. 전입신고. 등기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이 등기나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상태에서요. 지금요, 건물주가 누구로 바뀌냐? 여기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이렇게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뭐라 하냐? 이 을한테 5월 1일 날 너 나가 그러죠? 너 나가. 그러면 이 을이 뭐라 하냐?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비록 을은 갑하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어도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은 등기가 돼 있고 여기에 전입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다. 이 대항이라는 것은 뭐냐? 을이 갑하고의 계약 내용은 원래는 갑한테만 주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해. 그런데요, 을이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제3자인 병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가? 나는 갑하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병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을이 갑과의 계약 내용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다. 응, 알아. 나는 갑하고 계약했는데 10월 1일까지 산다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나 10월 1일까지 살다 나갈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봐요. 10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현재 갑한테 1억, 보증금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누가 소유자죠? 갑은 이사가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이 을이 너는 꼼짝 말고 10월 1일 날 내가 나갈 때 보증금 1억이나 너 나한테 줘.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제3자한테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병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사람이 지금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이 임대인은 10월 1일까지 계약을 지켜야 되죠. 10월 1일 날 보증금 1억을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갑은 지금 이사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갑을 뽑아내고 병이 여기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10월 1일까지 계약 조건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10월 1일이 되면 병이 을한테 보증금 1억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대항력. 알겠죠? 다시 봐봐. 그러면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 그 주택의 인도는 2월 1일 이사가고 전입신고는 2월 5일 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냐? 이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갖춘 2월 5일이니까 언제? 2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2월 6일부터. 2월 6일부터. 이해됐나요 지금? 만약에 2월 1일, 2월 1일이다 그러면 언제?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매각대위라는 것은 뭐냐면 경매할 때 경매. 다른 거 안 돼. 매매는 안 돼. 매매는 안 돼. 매매는 안 된다고. 경매가 됐을 때, 집이 경매가 됐을 때, 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매가 된 집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우선 변제는 뭐냐 봐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여기다가 확정일자가 더 있어야 돼. 확정일자. 그러니까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으면 대항력이죠. 그러면 이걸 뭐란다? 이것을 대항력이죠. 대항력,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 그럼 여러분요, 계약서 가져가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는단 말이죠. 그럼 이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 이 확정일자 때문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주택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 경매 등기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집이 경매가 되려면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요. 알죠?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등기를 한다고. 그럼 이 등기한 것보다 더 먼저 소액이 돼야 돼. 소액은요, 우리가 서울만 보면 서울은 보증금 1억 5천, 1억 5천 이하일 때는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한테는 일단 5천만 원을 먼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매매는 아까 우리 매매는 뭐 한다? 매매는 대항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매매로 바뀌죠. 그럼 내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 내가 뭐다? 임차인이다 이 말이지. 서울인데 이 사람이 2억이고 나는 1억에 있다 이 말이 1억에. 그리고 나는 여기다 뭘 했다?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 그런데 이 집이 3억 5천에 경매가 됐다. 3억 5천에 경매가 됐다. 집이 3억 5천에. 그럼 원래 3억 5천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야. 순서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받아가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받아가고 2억 받아가고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2억 받아가니까 1억 5천 남죠? 1억 5천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냐? 지금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죠?
1억 5천 이하 이것을 뭐란다? 이걸 소액이라고 그래. 소액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이죠.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딱 타잖아요. 지하철 타는데 뭐죠? 딱 밖에서 딱 보니까 문이 열리기 전인데 저기에 지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그러면은 양쪽에 여자분들은 막 난리가 나죠, 아줌마들. 알겠죠? 발 동동 굴러. 왜? 빨리 문만 열리면 뭐를 갖다 던져야 돼요? 가방 던져야 돼, 가방. 알겠죠? 가방 던진 사람, 먼저 던진 사람 임자잖아요. 그럼 봐봐. 10명이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가방을 던졌어. 내가 1등이죠. 나는 거 어때요? 나보다 뒤에 사람보다 더 먼저 이 말이죠. 그걸 우선 변제라고. 우선은 후순위보다 먼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3명 이렇게 나란히 줄 서 있죠? 줄 서 있죠? 그럼 내가 제일 먼저. 2번보다 먼저 이 말이죠. 2번은 나보다는 먼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은행 같은 데 가서 번호표를 해가지고 몇 번 오세요 띵동, 몇 번 오세요 띵동 이렇게 하죠. 그걸 우선 변제라고. 우선 변제. 순서대로 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최우선은 뭐죠? 최우선. 최우선은 뭐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뭐가 돼 있죠? 지하철 딱 타고 가다 보면 여기요. 임산부석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이거 누가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 아무나 안 앉아있죠. 그런데요, 누가요? 배 내밀고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늦게 탔죠.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임신한 분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앉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미 지금 타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분은요, 맨 뒤에 와가지고 임신한 배를 옮겨 잡고 와서 제일 먼저 앉는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앉죠?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최우선은 후순위,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이 말이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매가 딱 됐잖아요.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은 지금 1억이니까 소액이죠. 알겠죠? 1억 5천 이하니까 소액이죠? 그럼 이 사람은 경매되면서 어떻게 하냐? 경매되면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를 받아간다? 1억 5천 중에서 최고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1억 5천 중에서 최고 얼마까지? 5천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가고 5천을 제일 먼저 받아가고 1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고 남은 돈이 3억이 남았으니까 2억 받아가고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고 남은 돈 1억을 받아가고 이 사람 얼마 손해보고 1억 손해보고 이 사람은 얼마 손해보고 5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집에 월세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등기부를 잘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안전이야? 5천만 원 들어가면. 5천만 원으로 월세를 들어가죠? 그 집이 경매되든 말든 나는 5천원, 1억 5천 이하니까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5천만 원짜리로 전세, 보증금 5천에 월세 들어가면은 그 집이 경매되든 말든 나는 무조건 돈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최우선이다. 아시겠죠?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우선 변제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알겠죠? 이 사람도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요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저당권이다. 이 사람은 1억이다 이 말이죠. 이 집이 지금 2억 원에 경매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2억 원에. 그럼 돈을 이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간다? 여기서 이제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돼 있어. 이 사람은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돼 있어. 확정일자까지 돼 있어. 이 사람은 뭐가 돼 있다? 이 사람은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이게 지금 2억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2억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야 될까 순서적으로. 먼저 순서로 돈을 받아갈 때는 뭐가 제일 먼저 받아간다? 최우선 변제를 1번으로 먼저 받아가. 1번으로. 먼저. 그럼 여기는 최우선 변제가 몇 명이 있어요? 여기 만약 여기 2억이라 할까? 2억? 여기 2억이라 할까? 그럼 여기는요 2억 한 5천이라고 이렇게 하고 2억 5천이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2억이고 여기는 1억이고 이렇게. 응? 그럼 여기서요 이 최우선 변제는 몇 명 있어요? 최우선 변제는 여기 2억이야. 2억 여기 2억. 2억이니까 최우선 변제는 1억 5천 이하가 돼야 되죠.
근데 1억 5천이라는 이거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뭐가 돼 있어? 전입신고가 돼 있죠?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A가 얼마 받아간다? 5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우선 변제가 되려면 뭐도 있어야 돼? 전입신고만. 이러면 전입신고 돼 있어. 이 사람은 2억이니까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도 1억이라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이 또 1억이면 이 사람도 5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2억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최우선이 없어. 이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야. 우선 변제는 어떻게 하냐?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얼마 받아갔죠? 5천 받아가고 지금 얼마 남았어? 5천 남았죠? 그러면 여기 2번으로 이 사람은 5천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최우선을 할 때는 전입신고가 있으면 되지만 우선 변제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이 사람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있다고 해봐. 그러면 5천만 원 받고 또 우선 변제로 또 5천만 원 받고 돈 다 받아갈 수 있죠. 이 사람 못 받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은요 확정일자가 있죠.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2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2번으로 B가 2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천 받아갖고 이 사람이 2억 받아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당권자는 한 푼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 말 좀 이해됐냐고. 무슨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금 묻는 것이냐? 여러분요 이 대항 요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매매가 될 때 프로 물론 경매가 돼도 돼. 경매나 매매가 됐을 때 제3자한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즉 나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을하고 계약한 것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대항력이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뭐예요? 경매가 됐을 때 매매되고 안 돼. 경매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최우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받는 걸 말한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저당권 등기 날짜하고 알겠죠? 여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이 날짜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좀 이따 나와. 그건 좀 이따 보면 되고 여기서 우선 변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하고 소액이면 된다. 소액이면 된다.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다? 1억 5천 이하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자 이걸 먼저 이게 여러분요 이게 주택임대보호법이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전입신고는 뭐냐 확정일자는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성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느냐 실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민법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주거용 우리가 영업용 건물은 상가라고 그래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실지 용도 따른다. 여기 봐봐. 지금 여러분 여기 뭐예요? 이건 주거예요, 상가예요? 이거 주거예요, 상가예요? 상가죠. 상가인데 칸막이 해가지고 고시원으로 했어. 칸막이해서 고시원으로 했어.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거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가인데 고시원으로 만들어서 원룸으로 주잖아요. 원룸으로 세주죠. 그럼 그것은 상가가 아니고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주거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상 뭐죠? 건축물 대장에는 상가라고 돼 있겠죠. 그래도 실제로는 뭐로 지금 쓰고 있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칸막이 해가지고 월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겸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에요. 다방. 여러분 시골에 보면 다방이 있죠? 다방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홀이죠. 홀. 다방 홀이고요. 여기는요 주방이 있죠. 커피도 이렇게 끓이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방이 2개 있었어. 아가씨들 잠자는데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나도 보호해달라. 왜? 방이 있고 주방이 있으니까 이건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나도 보증금 달라 이 말이죠.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 왜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봐봐.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 이쪽은 주거는 주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영업용이죠. 영업용이 커요? 주거가 커요? 영업용이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가이지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택이 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가 주택인데 조그맣게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분식 팔 수 있죠. 김밥 팔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만 여기는 영업용 건물의 일부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이 학원은, 여기는 지금 학원이죠. 학원은 뭐예요? 상가죠. 그런데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방이 없대. 호평동에. 그래가지고 어느 집이나 다 100만 원씩이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강의할 때가 아니죠.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칸막이 때려 막아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0개 임대 줘야죠. 그럼 20개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중간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학원으로 영업용으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내 멋대로 주거용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기준으로 하니까 체결 당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가용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주거용 계약으로 다시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돼요. 우리는요, 주택임대차는 미등기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다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입 신고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무허가라든가 불법 건축물은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받죠. 돈을 못 받으면 그걸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물건을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은 됐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는 받지만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요? 뭐를 못 하니까요? 돈 못 받으면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고 불법 건축물이니까 경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를 봐봐.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보면은 실무에서는 뭐 반전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증금 얼마요? 월세 얼마로 살고 있는 거. 우리는요, 민법상의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근데 우리는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나 전세 사는데. 그래, 전세 사는데. 그런데 그래? 그럼 전세권 등기되니? 그러면 안 됐대. 등기는 안 됐는데 전세 산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월세 안 내면 전세라고 그래. 여러분, 그것은 예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세라고 하지 않고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그것은 임대차.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임대차는 채권으로 보는 거, 채권으로. 알겠죠? 채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채권으로 본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줘야 되죠?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고, 알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보증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요, 가비한테 돈을 2년 전에 1억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집이 한 칸 비었다는 거야. 야, 그럼 나 니네 집에 전세 들어가자. 그럼 전세금 얼마냐? 2억. 야, 그러면 옛날에 내가 나한테 2억 빌려준 거 2년 전에 그것을 전세금을 하고 난 니네 집에 전세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법인은 안 돼. 왜요? 우리는 뭐를 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아까 내가 뭐를 하라고 했죠? 뭐를? 전입신고라고 그랬죠? 전입신고. 그럼 전입신고는 뭐요? 주민등록신고죠? 주민등록번호죠? 그럼요, 여기요, 법인은 회사죠? 회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은 어떡하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외국 국적 동포 있죠? 알겠죠? 그런 체류지 변경 신고라든가 거소 신고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이,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공부상 용도예요? 실제 용도예요? 실제 용도, 실제. 여러분요, 우리가 그 모텔 같은 데죠, 모텔이 보면 시골 좀 이렇게 외곽지 같은 데 보면 신도시가 저쪽으로, 이쪽은 아주 옛날에 번화가 있는데 신도시가 저쪽으로 바뀐 거예요. 이쪽에 누가 사람이 안 와. 근데 여러분 모텔 있죠? 모텔 영업권은요, 그거 쉽게 포기 못 해요. 한 번 모텔 영업권을 포기하면 다시 모텔 영업권을 따라가면 못 따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텔 영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모텔 영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요즘은 지금 뭐로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오피스텔로 다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요, 모텔 영어권 사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뭐를 지어요? 오피스텔로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텔 영권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텔 영권인데 뭐죠? 이 신도시가 이쪽으로 옮겨가더라도 모텔이요, 사람이 안 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모텔은 뭐예요? 영업용이죠. 근데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월세 받습니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모텔 같은 거 보면, 낡은 모텔 같은 거 보면 월세 받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영업용인데 월세를 받는단 말은 무슨 뭐로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로 쓰고 받는다? 실제 용도가 뭐다? 주거다. 그럼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자요 지금요. 상가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상가 건물에 먼저 2월 1일 날 저당이 잡혔어. 상가가 뭐예요? 영업용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6월 1일 날 상가가 주거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 주거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여기 갑의 집이 주거용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의리용, 여기에 대해서 8월 1일 날 임차인,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자는 상가일 때 저당권자가 2월 1일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주거용으로 바뀌고 8월 1일 날 임차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빨리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누가 봐요? 근장권이 더 먼저 온 것 같죠? 근장권이 먼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실제 용도가 지금 뭐예요? 주거예요? 상가예요? 주거예요? 주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임차인이 먼저 보호를 받는 거예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저 사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좀 이따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근저권이죠. 근저권자와 날짜가 2월 1일이고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소액이 있고 소액이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런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8월 1일 날짜고 2월 1일 날짜를 비교해. 그럼 누가 더 빨라요? 2월 1일 빠르죠? 그럼 여기서는 우선 변제는 A가 빠르고 그 다음에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돼 순서가. 근데 최우선은 누가 제일 먼저다? 제일 먼저 내가죠, 내가. 그럼 여기서 을이다 이 말이죠. 을이다. 이 을이다. 최우선은.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보증금 1억 5천 이하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는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보호한다 이 말이죠. 누구보다 더 먼저? A보다 더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소액이다, 최우선이다, 우선 변제다 이것을 구분을 하고 들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가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거용 건물로 변경이 됐다. 임차인은 주택의 경매된 건 매각되면서 근저당권 제공사 뭐를 최우선 우선 변제는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를.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 자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항상 우리가 대항력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대항 요건은 뭐하고 있어야 돼?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 신고. 그러니까 전입 신고만 딱 얘기하면 돼. 전입 신고 대항력이죠. 자 먼저 우선 변제는 뭐하고 있어야 돼?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다시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 확정 일자.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 확정 일자는 없어도 돼. 뭐가 있어야 돼? 소액이란 말은 서울에서는요 1억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이라고 그래.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나는 소액이냐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1억 5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이라고 그래.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일시사용. 여러분 일시사용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부산을 여행 갔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 한 일주일간 잠을 자. 알겠죠? 일주일 정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액이죠. 아니 일시적이죠. 그걸 일시사용이라고 그래. 잠깐 자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한 달, 두 달, 적어도 2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일시사용은 며칠 잠자는 거죠. 여행 가고, 알겠죠? 휴가 가고, 바캉스 가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아까 말했죠? 등기가 안 된 전세는 뭐하고 똑같다? 임대차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임대차니까 비록 전세금만 있고 월세가 없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에요 소액사건이죠. 여러분 소액사건은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때는요 소액사건 심판법인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보증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 단독심판 단독재판 알겠죠?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봐봐. 아무튼 표준계약서, 이 계약서는 누가 만드냐? 계약서는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 법무부 장관이. 항상 계약서는 누가 만드냐?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서 누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국장 이렇게 하죠? 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대항 요건이 뭐냐? 대항력이 뭐냐? 2월 1일이면 그 다음날 0시다. 차우선 면제가 뭐다? 대항 요건을 갖추 전입신고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 소액 임차인이다. 우선 면제는 뭐다? 전입신고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 차우선 면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된다. 차우선 면제는 없어도 돼, 확정일자가. 그런데 차우선 면제는 뭐가 있어야 돼? 대신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 우선 면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소액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봐봐.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주변에서 뭘 물어보냐? 나 보호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월세예요, 월세. 그 정도는 공중사 공부하는데요, 대답 정도는 해야 되겠죠? 혹시 못하면 절대로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공부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학원 다닌단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어디 학원 다니냐 그러면 나 혼자 공부하는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할 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때는 학원 얘기는 자신감이 없으면 혼자 공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봐. 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자, 여기 보면 자, 3조 2죠? 자, 뭐하고 잘 봐봐. 보증금의 해소가 돼 있죠? 보증금의 해소. 자, 뭐하고 대항 요건은 뭐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러면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죠. 전입신고하고 뭐하고 확정일자. 그러면 임차는 뭐 할 때? 단다 안 돼? 매매 안 된다고 그랬어. 뭐 할 때? 경매나 공매할 때. 어디에다가 임차 주택은 뭐를 포함해? 대지를 포함해. 땅을 포함해. 웃기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요, 우리요,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어. 이 저당권으로 경매가 돼요. 경매. 그러면요, 이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만약에 땅에다가 저당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의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독일의 지금은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을 뭐 헌법학자라고도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사회학자예요. 그 사회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레벤슈타인이 다수하고 소수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했어. 다수가 뭐고 소수가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당이 있고 민주당이 가는 당이 있죠? 그럼 국회의원이 누가 더 많아요? 여기가 많죠? 여기는 적잖아요. 적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잖아요. 그럼 어디가 다수고 어디가 소수다? 민주당이 다수, 국힘당이 소수. 그럼 큰일 나. 왜냐면 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 정권을. 국민의힘이죠? 얘들이 다수가 되고, 다수라고 하는 건 뭐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누가 힘이 세냐 이 말이죠. 알죠?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힘이 없으면 소수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자, 이분의 집이네요. 이분의 집에 지금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은 5세대야. 이분은 혼자죠. 누가 더 힘이 세요? 임대인 힘이 세다니까. 임차인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어도 그 사람들은 힘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소수라고 하고, 비록 쪽수는 한 명이지만 자기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힘이 있죠.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을 다수라고 하고 임차인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집에서는 누가 다수예요? 와이프가 다수죠. 알겠죠? 말만 안 들으면 남이 안 끓여주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수고 남편이 소수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다수를 보여야 돼? 소수를 보여야 돼? 소수를 보여야죠. 원래 힘이 있는 사람한테 힘을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후진국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는 데다가 힘을 더 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누구를 보호해야 돼? 소수자를 보호해. 소수자를. 알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좀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김대중이 영국처럼 우리도 소수자 보호법을 만들자, 소수자를 보호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어. 소수자 보호법을 만들려고 그래. 그럼 소수자는 누구죠? 야당이겠죠.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뭐가 돼? 다수가 됐죠. 그 소수자 보호법을 만들어가니까 국회에서 만들어 안 만들어? 이 김대중 당에서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왜 쟤들을 보호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있죠. 어떻게 돼요?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야당이 되면은 나를 보호받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젠가는 다시 다수당 될 건데 왜 그걸 만드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이거 뭐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는. 이거 머리가. 아니, 그걸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야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호받을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임차인은 다수다, 소수다. 그리고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비록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의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을이 임차인. 그런데요, 이게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이 임차인은 웃긴 게 한번 봐볼래요? 임차인은 얼마나 웃기냐면 토지가 경매되든 건물이 경매되든 이 전부에서 이 사람은 자기 돈이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건물이 경매되든 땅이 경매되든 아무 때나 들어가서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채권인데. 아무튼 누구를 보호하겠어? 힘이 없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말한다.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되면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땅이 경매가 돼도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환가대금 뭐죠? 경매대금. 이 경매대금에서 누구보다 봐봐. 내가 아까 말해서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설명했죠. 최우선 변제는 임산부로 생각해. 임산부는요, 나보다 먼저 탄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 못 앉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늦게 갔는데도 앉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앞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봐봐. 나보다 앞에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나보다 뒤에 사람보다는 먼저, 앞에 사람보다는 먼저 될 수 없죠. 뒤에 사람보다 먼저. 그걸 뭐라고 한다? 우선 변제. 누구보다 먼저? 후순위보다 먼저. 뒤에 사람보다 먼저를 말한다 우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나요? 자,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여기 채권보다 후순위가 채권보다 우선 이렇게. 채권은 대항력이 없죠. 이것은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우선. 이것을 말한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문제. 자, 우선 변제권은 뭐하고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이러면요, 눈 없어? 오늘 눈은 안 가져왔어? 여기 대항요건이 뭐다? 전입신고라고 그랬죠? 여기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은, 알겠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 앞사람보다 우선, 뒷사람보다 우선. 뒷사람, 후순위보다 우선. 아시겠죠? 매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경매에서. 매매에는 절대로 우선 변제라는 말이 없어. 지금 됐죠, 지금? 오케이. 원래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어디에서만 돈을 받아? 토지에서만.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는 건물에서만. 그런데 건물에 대한 임차인은 어디서 돈을 받아? 토지하고 건물에서 다 받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자,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택임차 보호법은요, 완전히 우리 원칙은 여러분요, 민법을 전부 다 알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택임차 보호법 이걸 하면은 뭐냐? 우리 민법에서 2문제가 나와. 중개사법에서 1문제가 나와. 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일단 뭐를 못하냐? 일단 중개업을 못해요. 알겠죠?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요, 하기 싫어도 뭐는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려면. 알겠죠? 자, 봐. 자, 여기. 자, 갑이 있죠? 갑이 건물 있죠?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봐야 돼.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요. 임대인이고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 있죠? 자, 건물만 취하를 해. 건물만. 이 두 개가 경매가 같이 들어갔다고? 같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건물만 경매가 취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건물 임차인인데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경매가 됐다가 건물이 경매가 취하되고 토지만 됐다 이 말이지. 이 사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토지에 대한 토지 경매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 돈 받을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뭐를 포함한다? 토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와 건물이 일부가 경매됐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만 취하됐다. 대지에 낙찰되면서 우선 매매가 가능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좀 봐봐. 2번은요 똑같아. 임대인 임차인 또. 자, 보고 계시죠? 자, 임차인이죠? 이게 봐봐. 이게 미등기야. 건물이 미등기야. 그럼 건물이 미등기 아까 내가 말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임차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경매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니까. 미등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만 경매가 된다? 토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야. 토지만.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대지의 매각점에서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됐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자요, 토지 위에 건물 있죠?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요. 여기서 지금 뭐다? 땅 주인이 바뀌었어. 갑자기 살고 있는데 토지 소유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지의 경매 대비해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처음에만 똑같아. 처음에만 똑같고 나중에 달라져도 관계없다니까. 알겠죠?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렇게요. 이렇게 됐는데 봐봐. 대지와 여기 지금 뭐라죠? 잘 봐. 눈이 있으면 눈이 있죠? 봐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 다르죠? 얘는 누구예요? 병이고 얘는 누구예요? 갑이죠. 이럴 때는요 대지의 경매 대비해서 돈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대지의 매각 때문에 소멸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지금 봐. 다른 데는 다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죠. 여기는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토지의 저당이 먼저 저당이 먼저 잡았어. 그러고 나서 건물이 대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신축을 했어. 건물이 신축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건물이 신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임차는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이 됐죠. 이런 경우는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돼?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요 신축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대지도 받는다 이 말은 먼저 건물에 월세를 들어갈 때 이미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돼. 근데 땅에 저당을 잡고 나서 건물을 지었어. 그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토지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다 된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알겠죠? 민법은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다 나타나니까. 알겠죠? 뭐 여러분요 민법이 가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요. 알겠죠? 가끔 있더라 이런 말이죠. 최우선 변제는 되는 거죠? 네? 최우선 변제는 되는 거죠? 어디에서? 네, 맞아요. 안 돼요. 대지에서는 안 된다고. 대지에서는 안 된다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제3조를 보죠. 임대차는 뭐가 없어도 뭐가? 이런 잘 봐. 말을 잘 이해를 해. 말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럼 등기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등기가 있으면은요 전입신고가 없어도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가 없어도 뭐가 있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우선 변조권이 있는 거예요. 등기가 있으면은. 그럼 굳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전입신고라고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 집주인 등기해주면 우리가 전입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확정일자 받으러 다닐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뭐라 한다? 이 길이죠. 이 길 몇 시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가 뭐예요? 제3자한테 효력. 이거 뭐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그렇죠. 제3자한테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니까.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요, 여러분요, 속기사 공부하러 왔어요? 속기사? 쓰지만 하고 봐봐. 여기. 속기사 공부하러 왔어요? 봐봐요. 갑이 을하고 계약했죠? 갑이 을하고 계약한 것은 원래는 갑은 을한테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하고 계약한 것을 을이 아니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등기가 없어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기니까 갑이 을하고의 계약력을 을이 아니고 을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한테도 그대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 근데 대항력을 뭐라고 표현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다시 대항력을 뭐라고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때 우리가 전입신고를 얘기하죠? 그 전입신고를 뭐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 아까 뭐라 했죠? 대항요건은 주택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언제부터? 이길 오전 0시. 그걸 말한다? 그 다음날부터죠.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대항력 얘기 2월 1일 계약을 했어. 이 을이 갑하고. 그런데요, 중간에요, 매매가 돼가지고 병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어. 그럼 어떡한다? 그럼 여기가 양수인이죠? 그럼 이 을은요, 병한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원래 여러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죠.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해야 돼? 임차인은 갑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야 돼. 왜 갑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죠?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했어? 갑하고 계약했죠? 그러니까 채권은 누구하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을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만 보증금. 그럼 이 사람이요, 중간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이 2월 1일 3월 1일에 바뀌었는데 관계없지. 사람 지금 뭐가 있어? 전입신고했네. 그럼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네. 전입신고 안 해도 뭐가 있으면? 등기가 있으면. 알죠? 뭐가 생겨?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이 뭐예요? 을은 누구하고 계약했죠? 갑하고 계약한 것을 누구한테 주장한다?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원래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요. 대항력이 없을 때는,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그런데요, 병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양수인은 그럼 어때요? 양수인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 지위를 승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집에서 갑을 뽑아내고 이 갑자리에 자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은 갑이다, 병이다, 이 말이에요, 병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하면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건 중요하지 않고 원칙은 병한테 청구한다, 이것만 알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항력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 대항력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요, 이제 여러분요, 등기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한번 보면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등기 목적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실제 등기부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은 을구에다 등기해요. 순위번호는 1번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목적은 뭐다? 임차권 설정이죠. 임차권 접수 날짜 있고요. 등기 원인은요, 임차권 설정 계약이죠.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보증금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천만 원. 알겠죠? 3천만 원. 월세는요, 1, 10, 100, 10만 원인가 봐요. 10만 원 이렇게. 알겠죠? 다음부터는요, 3천만 원, 10만 원 바꿔서 올게요. 알겠죠? 그래서 3천만 원, 10만 원. 매월 말일날. 알겠죠? 그 다음에 범인은 주택 전부를 임대했다. 기간은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이면 2023년 3월 10일까지 2년 했다면 2년.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언제 했어? 3월 11일. 그러면 3월 11일이고 점유는 언제 했어? 점유는 인도는 언제 받았어? 인도는 12일.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 전입신고는 11일이고 주택은 인도는 점유를 했단 말은 인도가 닿다, 이 말이죠. 12일이니까 언제부터 생겨? 13일 0시부터, 이 말. 13일 0시부터 원래는.
알겠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 3월 11일에 받았고.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등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만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고, 지금 여기 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죠. 등기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등기는 언제 했다? 3월 10일 날 등기했다. 3월 10일 날. 알겠죠? 2021년 3월 10일 설정 계약을 하고, 알겠죠? 등기는요. 원인, 등기 원인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은 3월 임대차 계약은요. 3월 10일 날 하고 3월 10일. 알겠죠? 2021년 아까 말했던 2020년 3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에 등기 접수는 3월 15일 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등기된지 모르니까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3월 15일부터 효력이 있어.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냐?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있냐? 등기는. 그러니까 등기가 만약에 완료가 된 게 3월 17일 날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17일 날 등기가 됐어도 등기는 언제부터 등기가 된 걸로 봐? 접수한 날짜에 등기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요즘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그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